8월 둘째 주 귀화 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8월 둘째 주에는 서울, 인천, 서울 남부, 수원, 양주, 울산, 창원, 전주, 대전 출입국 사무소에서 귀화 면접이 시행됩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이름은 푸엉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베트남 건터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가족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들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의 주소를 말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00번지입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심사는 8월 5일과 8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행정부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을 잘 따랐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질문.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역할은 국회에서 담당합니다. 질문.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어떻게 구분됩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한국의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역사상 한국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연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정답.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입니다. 고구려의 장군이며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순종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을사조약입니다. 자, 1910년에 체결된 조약, 통치권을 빼앗아간 조약이 있었죠. 1호부터 외교권을 빼앗고 5년 뒤에는 통치권을 빼앗아간 조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한일 병합 조약이죠.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 애국가입니다. 자, 참고로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이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죠.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자, 참고로 무궁화 꽃잎은 5개입니다. 통일은 평화통일과 무력통일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정답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전쟁을 해서 무력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능을 하는 곳, 정답은 법무부입니다. 자, 여기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라고 예방하는 기능만 있는 것은 경찰서죠. 그러나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입니다. 개명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자,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바꾸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삼권 분립입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줄여서 또 한국이라고도 하죠.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임시정부 헌법입니다. 자, 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것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을 제헌절이라고 하죠. 학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18세까지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는 무엇입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정답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죠. 행정복지센터에 한 달 이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4일과 7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질문. 주례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주례사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전통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질문. 기러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상징합니다. 질문. 대추와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질문. 예복을 입은 신부가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족두리하고 합니다. 족두리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질문. 두 볼의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색인 연지, 곤지를 신부의 얼굴에 찍어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뜻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로 백제의 시조인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온조입니다. 고려 말의 장군으로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성계입니다. 자, 이성계 그러면 또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자, 참고로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방종환 선생입니다. 정답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자유권입니다. 자, 국민의 5대 기본권이 있죠. 자, 신체의 자유를 뜻하는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이 있죠. 사회권, 그리고 참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정권이 있고 또 하나가 청구권이 있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국민의 기본권, 5대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이 각 기본권의 의미도 여러분들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삼심제도에 대해 말해 보세요. 정답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참정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간접민주주의 반대는 직접민주주의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의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봉사명령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산재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현재는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금년 9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각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환승제도입니다. 자, 이 교통카드가 있어야 환승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중 주민참여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주민발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심사는 8월 5일과 8일 본관 2층 국적심사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질문.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입니다. 질문. 남자와 여자가 외출할 때 한복 위에 입었던 옷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질문. 요즘 한복은 어느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까? 요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질문.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만들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 남녀 모두 발에는 무엇을 신었습니까?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화랑도입니다. 자, 이 화랑 출신 청소년 수련단체 대표적인 인물이 화랑관창이 있죠.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임금은 누구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구 선생입니다.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1번입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시작으로 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 종기라는 뜻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 한가위입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의료 부문을 지원해 준 나라를 모두 합쳐 몇 개국입니까? 자, 한국전쟁 때 군대를 파견해 준 나라가 있고 또 의료를 지원해 준 나라가 있습니다. 의료병이 와서 의료 활동을 해 준 나라가 있습니다. 자, 합쳐서 정답은 21개국입니다. 자, 군대를 파견해 준 나라는 16개국이죠. 16개국이고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는 5개국 이렇게 합쳐서 21개국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 이전에는 왕조 시대였죠. 왕이었죠. 왕이었고 그 이승만 때부터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차용증입니다. 자, 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써야 되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빌려주는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적으시고, 그리고 얼마를 빌렸는지 금액, 그리고 언제 갚을 것인지 상환 날짜, 그리고 이자는 얼마를 할 것인지 이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보험이라고 하죠. 보험. 그리고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대법원장입니다. 자,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죠. 6년인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죠.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도 4년입니다. 그래서 이 각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선거가 치러진 날짜가 다 다르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전부 다 4년으로 해서 같이 선거를 실시하자라는 의견이 많아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통법규입니다.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자, 5만원권은 신사임당이죠. 자, 5천원권은 율곡이이, 그리고 1000원권에는 태계 이황입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5일과 7일 정문 맞은편 오일러 학원 6층 귀화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비닐 쇼핑백은 태우면 나쁜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으면 다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에 우리 제과점은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전국 지점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 쇼핑백 제공을 중단하고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 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는 등 고객에게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질문. 4월 5일 식목일은 무슨 날인가요?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질문. 우리 제과점은 4월 5일 식목일에 무슨 캠페인을 하나요?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날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들에겐 어떻게 하나요?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 비닐 쇼핑백 대신에 종이봉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조직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진흥왕입니다. 자, 참고로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무열왕이죠. 옛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들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대조영입니다. 1919년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대규모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정답 3.1 만세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중국 상하이입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이라고 하죠. 한글날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중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답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개 다 지금은 없어졌죠. 개성공단은 철수를 했고 금강산 관광은 중단이 되었죠.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정답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조의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개양을 하는데 이것을 조기라고 합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5대 권리를 말해보세요. 정답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를 말합니다. 구속되지 않을 권리, 자,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도 포함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평등권, 평등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근로를 할 권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정치를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표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권자가 되어서 출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구권, 국가에 의해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사법부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감사원입니다.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은 언제까지입니까? 정답.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며 의무교육은 최소 중학교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총 9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일반 봉투는 소각을 하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정답. 종량제 봉투입니다. 자,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해서 수거한 쓰레기 뭐 박스라든가 페트병, 캔 이런 것은 따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가서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공품을 다시 만들게 되죠. 제가 입이 아파서 발음이 잘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신용카드입니다. 조선의 역대 임금과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양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양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5일과 7일 본관 2층 국적심사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저희 가게는 내일인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손님께서는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질문. 지구의 날은 무엇인가요?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질문. 이 가게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어떤 캠페인을 하나요?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손님에게 장바구니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질문. 비닐봉투의 유해한 점을 말해보세요. 비닐은 소각할 경우 몸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어도 썩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립니다. 질문.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0원을 돌려받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삼국시대의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구려, 신라, 백제입니다. 신라 화랑 출신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유신 장군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정답.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안창호 등입니다. 자,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에 앞장섰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이죠.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일본 그 행사에 던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봉창 역시 안타깝게도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감옥에서 순국을 하게 된 사람이고, 그리고 안창호 선생 대성학교 등을 세워서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 정신을 기르는 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 판문점입니다. 자,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했죠. 이 휴전협정의 결과물로 분단선인 휴전선이 생기고, 그리고 휴전선을 따라서 철조망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분단이 되다 보니까 남쪽과 북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면서 교류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6.25 때 남한으로 피난왔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이산 가족이 또 생겨나게 되었죠.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국회의원입니다. 차용증에 기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용증이란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죠. 정답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빌린 돈의 액수, 그리고 이자, 돈을 갚을 날짜 등입니다. 월급과 같이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월급과 같이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 정답 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빌려줄 때 상대방과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정답 임대차 계약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 사건이나 범죄 사건에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변호사입니다. 집들이 갈 때 주로 가져가는 집들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정답 휴지나 세제입니다. 휴지를 가져가는 의미는 휴지가 우리 잘 풀리죠. 그래서 일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제는 항상 새 집에서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산재보험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전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정답 혼천이입니다. 조선시대의 국가 행사의 내용을 그림과 문서로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 왕조의궤입니다. 자, 사진에 보면 그림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죠. 울산 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울산 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8월 7일 울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1층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신영, 아이가 많이 컸네요. 수연, 네, 이제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신영,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수연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나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연, 아니요. 저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신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써주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다고 해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질문. 신영과 수연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나요? 조기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수연은 왜 조기 교육을 안 시키나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신영은 왜 조기 교육을 찬성하나요?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친 조선시대의 장군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김시민 장군입니다. 자, 대표적인 전투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 왕릉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으며 독립혁명운동가로 광복 후 우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썼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구 선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백두산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 산 정상에 큰 호수가 있죠. 저 호수 이름이 천지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중 남한과 북한 중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 남한입니다. 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남쪽을 침략을 하게 되죠.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자,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정답 경찰서입니다. 자, 여기서 예방 및 예방하고
처벌하는 곳은 법무부이죠. 처벌이라고 하면 법무부, 진압하고 예방 및 진압을 한다 그러면 처벌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뽑는 선거로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선거는 무슨 선거입니까? 정답,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선이라고도 하죠. 자,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아픈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교육부 밑에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정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교육청입니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통법규입니다.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임대차 계약입니다.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신사임당입니다. 자, 참고로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5천원권에는 율곡 이이, 그리고 천원권에 태계 이황입니다. 일자리를 구해주고 해결해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권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8월 6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작은 영토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무역 거래량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1988년과 2002년에는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90년대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렸고 한국은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MF의 돈을 모두 갚으며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 이후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질문. 이 글에서 한강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질문. 한국이 세계 최고인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IT 강국 등입니다. 질문. 한국의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고려시대의 외국 상인들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무역항은 어디입니까? 정답 병난도입니다.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김유신묘, 태종 무열 왕릉비 등의 문화재와 관계에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정답 삼국통일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신라시대 청해진을 세워 해적을 토벌하고 중국,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장보고입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정답 기뽕에서 뒷면에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자, 이것을 조기라고 하죠.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 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빙빙 돌며 놀이를 하는 것은 무슨 놀이입니까? 정답 강강술래입니다. 자, 이 강강술래 유래는 임진왜란 때 달빛 아래에서 여자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면은 저쪽 멀리 바다에서 보면은 군사들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이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판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해 말해보세요. 정답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 제도에 바탕을 둔 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정답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 어디 가서 하나요? 행정복지센터에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에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미역국입니다.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 검진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가정의학과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정답,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민요는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가사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죠.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정답, 판소리입니다. 전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전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심사는 8월 5일과 7일 본관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정의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장영실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동해, 서해, 남해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육지,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섬처럼 생겼죠. 북한 쪽으로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북한 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천상 섬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갈 때는 육지를 통해서 갈 수가 없죠.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지형을 우리는 한반도라고 합니다. 반도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반도라는 의미에서 한반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형이 섬나라의 특성도 있고 육지와 연결된 대륙의 특징도 있고 통일만 된다면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뽕에서 김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현충일입니다. 자, 현충일은 6월 6일입니다.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정답 송편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징역형이 아닌 국가에 돈을 내는 금전적 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벌금형이라고 하며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의 의무입니다. 자,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했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자, 요즘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이라는 것은 파업을 얘기합니다. 각 지역마다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이장입니다.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립묘지입니다. 초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조의금 또는 부의금입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차례입니다. 자, 돌아가신 날짜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합니다.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어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정비하여 농민을 잘 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운동은 무엇입니까? 정답 새마을 운동입니다. 17세기 후반에는
일본, 조선, 중국, 동아시아 교역의 핵심이 되었고 뿌리 모양이 사람처럼 생긴 약초는 무엇입니까? 정답 인삼입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심사는 8월 6일과 8일 본관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조 왕건입니다.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 중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일본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이죠.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3심 제도입니다.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용보험입니다.
3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자식 이렇게 3대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를 정답은 대가족입니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따로 사시고 부모님과 자식만 사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안과입니다. 자, 치아 관련 치료를 하는 곳은 치과, 귀나 코나 목 이런 데가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죠. 약국에서 약을 사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있죠. 정답 처방전입니다. 판소리 연주 때 북을 사용하여 소리의 반주를 맡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수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정답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종묘입니다. 종이나 나무로 만들어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춥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탈입니다. 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춤도 추고 하죠. 탈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면접 시 출제되었던 문제를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JTVC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